오늘 준비한 리뷰는 ASMR계의 가성비 마이크로 잘 알려진 줌사의 H1N 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프TV의 자프입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요, ASMR계의 가성비 마이크로 잘 알려진 줌사의 H1N 레코더입니다. 워낙 잘 알려진 마이크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구매부터 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ASMR 컨텐츠를 하고 있진 않지만 사용법과 그 세팅값이 궁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H1N 레코더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서 초기 설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줌 H1N 모델은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ASMR 입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저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이 H1N 레코더는 10만원 정도, 그리고 액세서리 팩은 약 2만원대로 배송비 포함 12만원대 중후반에 이렇게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요새는 중국에서 오는 배송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주문을 하고 집에서 수령하는 데까지 약 12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먼저 H1N의 박스를 보시면요, 이렇게 박스로 배송이 오게 됩니다. 이 박스를 열면은 딱 이 제품 하나 들어있습니다. 정말 다른 거 없고요. 이 제품 하나 들어있고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AAA 건전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총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 박스 안에는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갈 만한 칸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해외 직구 제품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건전지는 넣지 않은 상태로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레코더의 이런 하단 부분에는 4분의 1인치 나사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라든지 스탠드에 직접 거치를 시킨 후에 스탠드처럼 세워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D카드를 끼워 넣는 방향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SD카드가 있거든요. 32기가짜리고요. 이걸 넣을 때는 이 측면에 이 고무 패킹을 밑으로 제끼시고요. SD카드의 밑면이 위쪽을 보게 해서 넣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런 방향으로 억지로 끼워 넣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빼실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빼지 못하고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뒤집으셔서 꽂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본품 박스에는 정말 요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액세서리 팩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액세서리 팩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들인데요. 수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 윈드 스크린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그리 좋은 퀄리티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좀 쭈글쭈글한 게 그래도 기능은 잘 되겠죠. 또 H1N 레코더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하드 파우치도 들어있습니다. 레코더가 딱 들어갈 크기라서 부담 없는 크기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윈드 스크린이 장착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훌륭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삼각대가 들어있고요. 좀 약해 보이는 플라스틱 재질이긴 하지만 가벼운 레코더를 올리기에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해요. 만듦새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저가형 모델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한 만듦새를 보여줍니다. 또 마이크 거치대에 끼워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 손잡이가 들어있고요. 건전지가 없이도 상시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5V 1A짜리 어댑터도 들어있습니다. 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 제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10V 코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 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허용하는 전압이 100V부터 240V까지이기 때문에 이 110V형을 220V형 코드로 변환시켜주는 어댑터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돼지코라고 하는데 근처 다이소나 천냥마트에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은요,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잠시 후에 기능 설명편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처음에 켜면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게끔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설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H1N 레코더의 외관을 살펴보시면요, 중앙 위에 부분에는 0부터 10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수음이 되는 정도, 즉
입력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보통 다른 유튜버 분들은 후보정 작업을 할 거라면 7 정도에 놓고 사용해라, 혹은 원본 그대로 사용하실 분들은 8 정도가 적당하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유튜버 분들이 각자 촬영하시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녹음해보고 들어본 후에 가장 적당한 설정값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음성 파일의 포맷 방식의 설정입니다. 왼쪽 버튼부터 처음에 오디오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여러가지 설정값들이 나오죠. 크게는 웨이브 파일과 mp3 파일 두 가지 파일을 지원하는데요.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에는 44.1kHz의 16비트, 48kHz의 16비트, 48kHz의 24비트, 96kHz의 24비트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포맷을 지원하고요. 어려운 용어 같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앞에 kHz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원음과 가깝게 저장이 되고요. 비트수가 높다라는 것은 나중에 후보정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고요? 44.1kHz가요, 우리가 흔히 듣던 CD 음질이라고 기준 삼으시면 될 거예요. 음향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이상의 음질로 레코딩을 했다 하더라도 몇 kHz로 녹음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mp3 파일입니다. 48K, 128K, 192K, 256K, 320K 이렇게 5가지 포맷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숫자가 큰 쪽이 압축을 덜 하기 때문에 더 원음에 가까운 소리로 저장이 됩니다. 반대로 숫자가 작을수록 파일의 용량은 줄어들겠지만 음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물론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의 소리부터 손실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로 들리는 목소리 부분에도 아주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이 많이 장황해졌는데요. 단순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파일의 용량이 커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의 H1N 모델은 내장 메모리가 없는 모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외장 SD카드를 이제 사가지고 끼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좀 나온 지 연식이 됐다 보니까 32GB 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혹시 64GB의 SD카드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꽂아도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2GB의 SD카드까지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적당선에서 타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브 파일 포맷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44.1kHz의 16비트, mp3 포맷 파일을 사용하실 분들은 320K 정도로 사용하시면 괜찮은 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로우 컷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컷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요, 오프, 80Hz, 120Hz, 160Hz, 그리고 다시 오프, 즉 80Hz, 120Hz, 160Hz만큼의 로우 컷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우 컷 기능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화이트 노이즈들을 필터링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Hz까지의 소음들을 커트시키겠다, 120Hz까지의 소리를 커트시키겠다, 혹은 160Hz까지의 소리를 인위적으로 커트를 시키겠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스튜디오 혹은 집 안에서 조용한 곳에서 이제 촬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꺼두시던지 아니면은 60Hz 정도의 로우 컷만 사용하셔도 무난하십니다. 자, 다음은요, 리미터 기능입니다. 이 리미터 기능도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온, 오프, 온, 오프 이렇게 두 가지 옵션 값만 존재합니다. 이 리미터 기능은 마이크 기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갑자기 커지는 소리라든지 충격음,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오더라도 내가 원래 말하던 목소리와 좀 동일하게 레벨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토 레벨 버튼도 마찬가지로 온, 오프 이렇게 두 가지 옵션 값만 있습니다. 이 오토 레벨의 기능은요, 수음되는 소리가 작을 때는 소리를 증폭시켜주고요, 수음되는 소리가 클 때는 반대로 낮춰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일정한 소리가 수음돼야 하는 우리 ASMR 촬영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촬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요가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야외에서 어떤 특정 인물의 인터뷰만 딱 따로 따야 한다면 이 오토 레벨 기능을 켜고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줌 H1N 레코더의 기본 설정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테스트를 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이 테스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릴 상황별 설정 값들을 미리 한번 들어보신 후에 본인이 추구하는 소리와 비슷하게끔 설정해가지고 설정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잡부가 테스트할 환경은 이렇습니다. 방음 부스가 아닌 일반 가정집의 방 안에서 수음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창문은 다 닫아놨어요. 그리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컴퓨터, TV 등은 다 꺼놓은 상태고요. 또 들으실 때 소리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 착용을 하시고 청음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테스트 조건은 입력값을 한 7에서 8 정도의 적당한 값으로 설정을 한 후에 10cm, 20cm 이렇게 두 가지 거리에서 각각 수음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빈 컵에 얼음을 떨어뜨리는 소리, 그리고 탄산음료를 붓는 소리, 그리고 과자를 먹는 소리를 한번 수음을 해보았고요. 입력 레벨은 거의 동일하게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이거는 좀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본인 설정값을 좀 줄이시면 될 거고요. 이거보다는 나는 좀 더 큰 소리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입력값을 조금 더 높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테스트 결과 듣고 오시겠습니다.